월요일입니다. 이 평상시 월요일이라면요, 좀 새로운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약간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내일이 또 8월 15일 광복절이죠. 또 다른 휴일이 또 바로 내일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월요일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또 여유롭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또 여유가 넘치는 날, 또 좋은 책 또 소개받아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월요일의 책갈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라틴어 수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라틴어 수업. 고대, 로마의 언어 수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원래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이자 카톨릭 사제인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저자의 강의가 입소문을 타고 서강대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신촌대학가를 벗어나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 또 일반인까지 찾아오다 보니까 이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건데, 강의와 책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라틴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라틴어의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를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제도, 법, 종교 등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종합 인문 교양 수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유학 시절의 경험과 공부의 어려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성찰,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면면을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 드러난 삶과 죽음, 자존, 관계와 태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화두가 많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들었던 이유이며 이 책 라틴어 수업은 저자의 강의 내용을 집약한 것이고 책의 말미에는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이 책 출간을 기념해서 보내온 편지를 함께 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변호사이자 예. 이 가톨릭 사제, 예. 이 조합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에 바티칸 대법원이란 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일까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정말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 생각이 드는데 예. 단순한 어학 수업이 아니고요. 종합 인문 교양 수업이다. 예.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먼저 알려줍니다. 예를 카르페 디엠, 네.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이런 격언들 말고도요. 이런 아우디, 유비쿼터스, 에쿠스, 아쿠아, 스텔라,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단어들이 라틴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해석을 하자면 아우디의 뜻은 듣다. 유비쿼터스는 신인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스텔라는 별이란 뜻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최고로 뛰어난 원조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최고 수준의 졸업을 뜻하는 숨마쿰 라우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지만 몰랐던 라틴어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 문명의 원조가 로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려운 문법 체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동사의 변형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동사 하나의 변화가 격과 성에 따라 160개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 어렵습니다. 배우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언어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같이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안에 다른 것을 배우면서 인문학에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왔던 단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의 탄툼 비데누스, 퀀텀 쉬무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라는 뜻인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라틴어 단어들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배우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그 라틴어 문장 중에서 특별히 더 좀 소개하고 싶은 말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호디에 미기 크라스 TV라는 문장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오늘은 나한테 뭘 주고 내일은 너한테 뭘 주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책 속에서 이 문장이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 상단에 써 있는 말이라는 듣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오늘은 내가 죽어서 여기 왔지만
내일은 너가 죽어서 여기 올 테니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카르페 디엠이란 말은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뜻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카르페 디엠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카르페 디엠은 농사와 관련된 은유로서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식구입니다. 원래 문장은 카르페 디엠 ความ 미니멈 크락투라 포스테로라는 문장의 일부인데요. 뜻은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고 라는 뜻이죠. 최대한 의역하자면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세상 사는 방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게 유명하게 된 계기가 죽은 시의사에 아시죠? 네. 거기서 라틴어 동사를 못 외운 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학생이 스트레스 자살을 해요. 네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내일만 사는 현대인에게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야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카르페 디엠이 나왔었죠. 예. 자, 그 외에도 뭐 다른 문장들이 또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예, 저 다른 문장 중에 이게 좋더라고요.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인데 데지데로 에르고 숨이라는 문장입니다. 네.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문장과 또 비슷한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현재 서구 철학의 기본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역시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문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데카르트는 인간이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을 스피노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놓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똑같이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욕망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법칙처럼 우리의 욕망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책 속에서는 단순하게 라틴어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철학과 세상의 법칙에 대한 토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네요. 또 우리가 좀 아는 문장, 좀 익숙한 문장 중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해 준다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히쿠오케 트란시비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다윗 왕의 반지에 쓰여진 문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교 경전 토라 주석서 미드라시 다윗왕 반지편에 이 말의 유래가 잘 수술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큰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세공사한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때 자신의 전쟁의 승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적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구를 새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공사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솔로몬 왕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피겨 여왕 김연아도 자신의 반지에다가 이 문장을 새겨갖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의가 정말 소문이 나서 예. 정말 많이들 들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책의 내용도 또 아주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도 뭐 어떤 문장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Non scolae sed vitae dissimus.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뭐 give and take죠. do ut des. 이거는 서양에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Dum vita est spes est.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give and take보다는 no to this. 예. 이게 훨씬 더 아주 이게 확 상대방에 들어오는 아주 격조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명심보감의 이야기를 갖다 한 것처럼 그렇게 예. 느끼는 거죠. 정말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라틴어가 일종의 자신들의 모든 인문학의 뿌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라틴어 문구 좀 어떠러지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지식인으로 이제 보는 경이 있어요. 그 좀 수준을 다르게 보죠. 예. 뭐 우리도 뭐 능란하기는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 이거 괜찮다. 예. 한번 좀 읽어두시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누가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책이라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가고요. 문장을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알파벳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가독성이 이런 라틴어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서구문명의 기초가 된 로마의 문화와 역사를 언어로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쓰신잡이 아니고요. 예. 알아두면 쓸데 있는. 예.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지원 작가였습니다.